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나와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제도 개선하는데 행정 지원을 한 이유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수도법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라고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먼저 수도용 자재는 크게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에서 수도법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두 가지의 성능,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우선 원수에서부터 수도 꼭지까지 물이 운반되는 동안에 시설이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수도용 자재가 물과 접촉하면서 유해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유해물질의 기준을, 유해물질을 허용 기준을 정해놓고 그 허용 기준 이하로 나와라 하는 그 위생성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아주 잘 처리된 물들이 이 수도꼭지까지, 여기까지 2차적인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위생적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그 두 가지가 수도법에서는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주로 이 수도시설에 사용하는 자재가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된다는 부분을 수도법에서는 어떻게 지키라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생적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물과 접촉하는 모든 자재가 현재 그러니까 정수지 유출부부터죠. 정수장을 떠난 물들은 이 위생적으로 안전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유해물질의 종류 44가지를 정해놓고, 자재로부터 용출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44가지를 정해놓고, 거기에 먹는물 수질 기준의 10분의 1로 허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 강제사항으로 누구든지 물과 접촉하는 자재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모두 지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KC 인증제도라고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저희 협회로 위탁을 해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규정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또는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에 의한 인증을 받은 자재들을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인증제도, KS 인증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두 번째로는 이 산업표준화법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표준, 그러니까 표준을 저희가 KS라고 하고, 국가가 전 공산품, 우리나라의 공산품을 약 한 30만 종 정도 추정하는데, 그 모든 공산품을 이 표준화를 다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표준에 대해서는 이 표준화 관련 단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한 104개 정도 단체가 됩니다. 그 단체에서 단체 표준을 제정해서 거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 사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준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KS,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 유관 단체에서, 우리 협회 같으면 수도용 자재나 하수도용 자재에 대한 그런 표준들을, 단체 표준을 제정하고 또 거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정해가는 그런 두 축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수도법 시행령에서는 우선 KS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KS가 없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우수한 단체 표준 인증 제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협회에서
인정한 단체 표준 제품,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환경 성적 표지 인증 제품이라고 해서 이건 환경부에서 환경기술원으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금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증을 받은 제품, 그리고 이제 신기술이나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이렇게 현재는 6가지 인증 제도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 수도용 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6번째 나오고 있는 이 ISO 인증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같은 경우는 2010년도 11월 달에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 조문을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하고 대신에 그 7호에서 얘기하고 있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자재에서 그 다음에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나서 6개월 후에 시행이 되는데 그 다음에인 2011년 5월 26일부터 고시 7호에 의한 고시가 공표되게 되는데 거기에서 ISO 인증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은 2년 동안 사용 가능하도록 이 고시를 해줍니다. 한꺼번에 ISO 인증받은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경우에 수요자나 아니면 생산 기업에 너무 많은 타격이 예상된다고 해서 이런 이제 고시가 제정이 되게 됩니다. 먼저 그 2010년도에 ISO 인증 받은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그 수도법 시행령에서 배제하게 된 원인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그 ISO 인증 제도에 대한 그 문제 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언론 보도라든지 또 뭐 실질적으로 ISO 인증받은 기업에서 생산된 자재나 제품이 현장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제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조달청에서도 뭐 어떤 품목, 어떤 제품군에 대해서는 ISO 인증받은 제품만 가지고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것을 또 다른 기관에서 어떤 뭐 생산되는지 직접 생산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이중적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법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산업표준학법에 의한 단체 표준이나 이 국가표준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시험에서 어떠한 성능 기준을 갖추어라 하는 것이 그 정부가 지금 현재 그 KSSN.net이라고 해가지고 국가표준 정보망에 들어가면 해당되는 제품의 품질 수준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어떤 소비자가 사용할 때 어떤 제품에 대한 성능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사회적으로 이제 무리를 빚고 있는 있었던 ISO 인증 제품에 대한 사용 문안을 삭제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한꺼번에 없앨 수 없으니 이제 유예 기간을 2년 동안 주고 했었습니다. 요건 이제 보신 내용 되겠고요. 아마 교재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지금 그 2011년 5월 25일 날 고시가 돼가지고 5월 26일부터 이제 ISO가 유예 기간을 2년 동안 주고, 금년도 5월 25일까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면 ISO 인증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도용 자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KC 인증이라는 이 법적 강제 인증 제도를 운영을 해보니까 수도 시설에 사용하고 있는 자재 중에 한 65% 정도가 ISO 인증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들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모든 자재들을 표준화하기 불가능한 제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표준 정책이 물론 일관성 있게 가고는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그 속도가 다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뭐 KS의 뭐 A, B, C, D 뭐 이런 분야가 있는데, 우리 수도 쪽은 대부분 이제 B라고 해가지고 기계 분야, 밸브 같은 것들이 이제 B 분야가 되겠고, D 분야라고 해서 금속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M 분야를 저희가 되게 이제 화학 분야, 뭐 플라스틱 파이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M 분야가 되겠고, F 쪽이 이제 이 토목 자재 쪽이라고 해서 F 분야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네 가지가 주로 이제 수도용 네 분야에서 수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M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국제 표준 그 부합화를 굉장히 많이 시켰고, B 분야나 D 분야는 상대적으로 국제 표준 부합화가 상당히 늦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업계 상황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좀 이 속도 조절이 달리 적용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해서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이제 표준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준화가 완전히 이제 저희가 뭐 국제 표준 부합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문제가 정확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데, 이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국제 표준, ISO 표준에서는 지금 현재 파이프 같은 경우에 외경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구경이면. 근데 종전 저희 그 이제 KS 같은 경우에는 내경 기준이었어요. 내경이 같아야 같게 만들어 놓은 거죠. 각 표준별로. 네, 그런 이제 차이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이 국가 표준 자체가 해결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이 수도사업자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표준화가 돼 있는 자재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자재들을 현장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실은 뭐 환경부에 이제 그런 65% 정도가 ISO 있는 제품이고, 또 그걸 한꺼번에 배제시켰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들 때문에 작년도부터 굉장히 환경부의 제도 개선을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뭐 그게 계속 이제 이 얘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 협회 금년도 3월 19일 날이 저희 협회 총회 날이었었는데, 그 총회 때 저기 서강공업의 김윤철 사장님께서 참석해 계십니다만, 문제 제기를 총회 때 이제 제기를 하고, 그때 당시에 환경부의 수도정책과장님께서 회의 있었던 관계에서 거기에서 다시 이제 논의를 해서 지금 5월 23일자로 지금 2013년 5월 23일자로 이러한 고시문이 지금 고시가 되게 됩니다. 그 내용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우선 그 KC 인증받은 것 중에 ISO 인증 제품은 1년 동안 더 유예한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재 중에 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6가지 인증 제도의 인증품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 상하수도협회에서 인정하는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라 하는 걸로 고시가 됩니다. 물론 뭐 계량기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고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적합인증제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육책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도 이 표준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표준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 투명한 이 품질 어떤 확인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소비자들도 충분한 정보를 받고 설계를 할 수 있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이 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아주 많이 취약합니다. 바로 가기에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지금 현재 한국 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시에서 시행하라고 하는 그 제도는 보육책이다. 점진적으로 이 표준화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사실상은 뭐 제대로 된 수도용 자재가 시장에 유통이 된다고 하면 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어떤 이 규제에 대한 사항은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지난 5월 24일 날, 그러니까 5월 26일부터 적용되는 그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은 것, 그리고 KC 인정받은 것 중에 ISO 인정을 받은 것들요. 이 고시 시행인 이전에 받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이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만 저희는 현재 저희 협회로 이 적합인증 제도에 대한 문의는 몇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접수된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현재 KC 인증을 받으면서 ISO를 획득하고 지금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환경부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적합인증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해서 지금 절차서를 마련한 상황이 되는데요. 큰 틀은 그렇습니다. 이 산업 공산품에 대한 품질 검증 절차는 우리나라에서 기업들도 가장 많이 몸에 배어 있는 사항들이 KS 인증제도입니다. KS 인증제도는 크게 두 가지를 보도록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공장 심사라는 게 있고 하나는 제품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장 심사라는 얘기는 인증을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 인증 심사원이 매일 그 공장을 지키고 있지 않죠, 그죠? 어떤 특정한 시점에 가서 이 제품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사하는데, 그 심사할 때의 품질 수준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공장 심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게 이제 제대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샘플링이라는 시료를 채취를 해서 전문기관에 이제 맡기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해당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죠. 그게 이제 제품 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KS 같은 것들도 지금 현재 제품 심사, 그다음에 공장 심사, 제품 심사 이런 체제로 되어 있고, 이것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인정 또는 심사를 받는 분야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군에 납품하는 총포 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검사원들이 상주에 있습니다. 한국 화약 같은데 이 미사일 탄 같은 거 생산하는 경우에는 한 라인에 공정마다 심사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 배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부 이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상태의 검사까지 다 하는 거죠. 그런 까다로운 검사를 요구하는 품목들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산업표준화법에서는 이 공정검사라는 제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방규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준들은 현재 공정검사, 원자재검사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지금 거의 제도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벤치마킹을 그동안 해왔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도용 자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정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인정제도를 두는 것이 아니고 일본 수도협회에서
이제 일본 시장에, 수도 시장에 공급하는 자재를 인증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밸브라든지 이런 조립품들, 여러 가지 구성품들을 가지고 조립을 해서 최종 완성품이 되는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공정검사 제도까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지만 우리나라 제품이 일본 시장으로 진출하기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검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100개를 생산해야 된다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공정을 거쳐야 100개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 공정 중간중간마다 스탁을 쌓아놓고 검사를 신청하고 심사원이 나와서 검사하고 다음 공정으로 넘기고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10배 이상의 공장 규모가 필요합니다. 공정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스탁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일본 시장, 일본 수도 시장에 밸브 같은 것들을 수출한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고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증 제도를 두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에이전트, 일본 에이전트가 자기가 어느 지자체에 100개의 밸브를 팔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했을 때 100개 제품만 사가지고 갑니다. 완제품만. 그거는 그 해당되는 로트에 대해서는 100개, 몇 개만 샘플링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통과되면 그 100개만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처지는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장 심사를 거쳐서 제품 심사를 하면 정기 심사가 있을 때까지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KS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체 표준 인증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 산업계에서 이미 몸에 익숙해 있는 KS 인증 절차와 아주 유사한데 다른 게 뭐냐면 저희가 이 적합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표준화가 미처 되지는 못했지만 표준화가 안 된 제품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KS에서 표준화 안 된 제품들에 대해서 이 유사 제품의 그러니까 KS 표준에서 나와 있는 시험 방법 그 얘기는 국가나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평가 방법에 의해 가지고 그 제품의 유사 제품이 갖는 이 품질 성능의 기준 이상으로 그 방법으로 테스트했을 때 요구되어지는 성능 예를 들면 인장 강도가 얼마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 이상을 요구를 하죠. 그랬을 때 이 제품은 그걸 이제 적합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합 기준을 만들려면 표준화된 시험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 표준화된 시험 방법에 의해서 정확히 검증될 수 있는 성능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합 인증 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적합 기준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지금 현재 저희가 한 품목수로는 거의 90개 품목 정도 됩니다. 제품군으로 보면 23가지 군이 되는데 품목수로는 한 90여 종 정도가 적합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어떤 공장에서 이 적합 기준을 적합 기준에 없는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적합 인정하라고 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겠는데 그럴 때는 지금 현재 그 절차서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다들 기업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NEP 신청할 때 신청된 제품을 검증하기 위해서 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시험 방법 그리고 필요로 한 성능 기준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NEP 같은 경우에 저희도 이 기준이 없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적합 기준을 환경부 연구 용역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없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또 시험 방법하고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성능 기준을 정해서 이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인정해 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적용 대상 품목은 뭐 지금 현재 거의 수도용 자재에 사용되어지는 거의 모든 자재입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험 방법이나 표준화된 시험 방법이나 이 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의 제품, 그리고 현장 시공용 자재, 현장 시공의 품질에 따라 가지고 이 품질 수준이 달라지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배제를 시켜놓고 있고, 이 자재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을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류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서류 심사에서는 우리를 이제 이 적합 신청을 하기 이전에 다른 여러 가지 인증 제도들에 의해서 공장 심사를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 생략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도 때문에 서류 심사를 하게 되고, 공장 심사를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공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행정 일도 많고요. 또 심사원이 공장을 가게 되면 그게 품질관리 담당자에서부터 설비관리 담당자 여러 이제 이 분야별로 담당을 하고 있는 그 회사 직원들의 인력 손실까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크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정부가 이게 이 중앙부처별로 인정제도들을 많이 두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한 218가지 인정제도가 있더라고요. 정부 차원에서 법에 의해서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데, 근데 그것들이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그리고 지금 총리실 산하에 그 규제 개혁을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이름은 잊어먹었습니다만 그래서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산업표준화법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압축고도 성장을 했는데 산업계도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사실은 산업표준화법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혀 국가의 이 표준 정책이 산업계의 어떤 표준 역량 또는 국제적인 어떤 표준 제도를 따라가기에 위협합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정부에 있지도 않고 해서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전기전자, 통신, 멀티미디어 이런 쪽은 기업이 났습니다. 표준화를 위해서 기업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전자 이 세 군데 회사에서 표준 전문가들을 박사급 이상이죠. 다들 정말 전문가들 기술 플러스 표준 역량을 갖춘 표준화 역량을 갖춘 그런 전문가들인데 그 120명이 이 국제 표준화부터 먼저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국제 표준화 기구 ISO에 제출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유리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기술들을 표준화시키는데 그 팀들이 앞장을 서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 기술 표준화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처리만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여져 가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 상하수도 분야의 대부분은
자재 및 제품 시장의 굴뚝 산업으로 비교가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갈수록 이 중국이라든지 이런 이제 개발도상국가들한테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그런 산업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저희도 일본처럼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격한 이 태도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제품이 품질이 낮아서 거기를 통과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절차를 이행을 하려면 워낙 뭔가가 거기 몇 개 파는 걸 하고 공장 전체를 뜯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실정인데 우리나라도 이 굴뚝산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뭐 WTO 체제하에서 제가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 WTO 규정을 좀 벗어나는 건 아니죠. 제도 시스템적으로 거기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해서 산업 보호가 필요한 시점 또는 분야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정책이 아니더라도 어떤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장심사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뭐 거의 다 이해가 다 되시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KS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인 1조를 해가지고 1개 품목당 이틀, 그러니까 4면대를 지금 투입해서 공장심사를 합니다만, 저희 이제 적합 인정제도나 저희 협회에서 지금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KC 인정제도 같은 경우는 2인 1조를 해서 하루만 보고 있습니다. 공장심사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 KS하고 KC나 앞으로 지금 해나갈 적합 인정제도들이 KS의 공장심사 기준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 KS 인정심사 기준이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거를 산업표준화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표준화 일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점수가 100점 만점인데 6개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표준화 일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30점을 주놨어요. 그 30점이 주된 내용이 뭐냐면 임직원의 교육, 품질관리 담당자의 교육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KS 인정기관은 한국표준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표준의 관리는 정부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인정제도는 현재 그 한국표준협회에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KS가. 그러다 보니까 이 KS 인정 사무만 해서 표준협회가 유지를 못합니다. 그건 거의 실비밖에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제 컨설팅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심사 기준에 넣어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난 연말에 저희 협회가 단연간 이제 공장 심사를 많이 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 용역을 했어요. 제대로 정말 공장 심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인정 당시에 품질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뭐 2년이고 3년이고 정기심사 도래기간까지 나올 수 있느냐는 부분을 판단을 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사 항목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거기에 대한 저희가 개정안을 지금 작성을 해서 환경부에 보고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진다고 그러면 이제 이 공장심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줬던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폭 줄어드는 그런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산업표준화법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탈피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장 관리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이제
심사 항목을 넣고 그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평가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품 심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적합 기준에 나와 있는 표준화된 공용되어 있는 시험 방법, 평가 방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어떤 이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저희 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KS 제품 심사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지정받고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행정처분도 산업표준화법과 아주 유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 수도법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자도 이 자재가 수도법에 적합한 자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식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아주 간단한 요거를 저희가 제품이나 포장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안을 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뭐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만 이 수수료 부분입니다. 신청 수수료라든지 여비라든지 공정심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저희가 KC 인정심사 기준하고 똑같이 해놨습니다. 저희가 KC 인정심사를 할 때 비용 문제를 얘기할 때 저희가 연구용역을 한 건 아닙니다만 환경부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70% 이상 삭감이 됐어요. 기재부에서 그때 물가 대책관하고 거기서 아주 그냥 후려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들한테 부담을 최소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KS보다도 실질적으로 비용은 덜 듭니다. KC 인정제도가. 그런데 이제 우리 이 KC 인정제도는 국고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실비밖에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인력이라든지 이런 이제 비용들은 국고 보조를 받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부분은 그런 이제 인력을 운영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 연간 인증료라고 해서 연간 수수료를 지금 규정을 해놨는데, 지금 저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 표준 같은 경우가 이 매출액의 0.7% 이내에서 역진제로 이렇게 쭉, 그러니까 매출 구간이 아주 크면 0.1도 될 수 있고 0.025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이내에서 이렇게 쭉 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아직 환경부하고 협의가 안 되고요. 이건 이제 1년 뒤에 매출이 일어난 뒤에 이제 협회에 납부하는 그런 부분들이 돼서 가장 기업들한테 합리적인 어떤 수준에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그렇게 정해질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저희가 가장 크게 제도 개선을 해나가고자 하는 부분은 KC 인정 신청하고, 그 다음에 적합 인정 신청하고, 또는 KC 인정 신청하고 단체 표준 인정 신청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일어나를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나와가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해서 기업들한테 가장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의 그런 제도를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협회에 규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들이라 이사회를 통과하고 절차상 필요한 부분들을 이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이 KC의 제도 개선이 됨에 따라서 저희 이제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 표준 인증제도나 이런 적합 인증제도가 연동돼서 좀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그런 지금 협회 방침은 그렇게 받아놓고 있습니다.
뭐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적합 인증 절차는 KS하고 다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산품의 모든 공산품에 대해서 저희가 적합 인증 기준을 재정해 놓고 있지를 못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 한 90여 종에 대해서 해놨습니다만 그 적합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이 시험 방법하고 그 다음에 성능 기준을 제정을 해서 이 적합 기준이 개정시켜 놓고 난 다음에 확보해 놓고 이 공장 심사에서부터 1년의 그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그 적합 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품목군들입니다. 제어차단용자들 같은 경우 안에는 5가지 이 형태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는 뭐 지금 현재 인터넷상으로 전부 공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이오렉스 같은 경우 지금 물리적 수출기 같은 제품이 현재 저희가 이 적합 기준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장님 만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 수출기 같은 경우가 저희가 합리적으로 그 성능을 어떤 성능이 있다 그러면 그 성능에 대한 그 평가 방법이 어떤 뭐 기관으로부터 공인되어 있거나 아니면 문헌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제안을 해주시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할 줄 봅니다. 어쨌든 뭐 특정한 제품을 가지고 지금 그건 길게 나중에 이제 협회에서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시도록 하고요. 이런 제품들이 지금 현재 그 적합 기준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충분한 의견 수렴도 거쳤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뭐 어떤 뭐 이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시다고 하든지 많은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고 저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사항들을 개정시켜 나가서 잘못된 부분은 언제든지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한번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뭐 적합 기준 주요 내용에 대한 예시인데 워낙 뭐 자료가 방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해서 또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제가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해당되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보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